아저씨, 내 차 앞에 누가 이렇게 주차했어요? 당장 치우라고 하세요. 501호 김현주는 경비실 창문을 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파트 입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평당 7천만 원이 넘는 이곳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입니다. 15층 150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에는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 경비원으로 일하는 이정호 아저씨는 58세입니다. 낡은 경비복을 입고 하루 종일 아파트를 지키는 그를 입주민들은 무시하고 하대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연락드릴게요. 이정호는 묵묵히 주차 기록부를 펼쳤습니다. 주차 기록부에는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들어온 모든 차량이 적혀 있었습니다. 확인이 뭐예요? 지금 당장 치우라고요. 나 중요한 회의 있다고요. 김현주는 손목시계를 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녀가 찬 시계는 롤렉스였고 손에 든 가방은 에르메스였습니다. 정말 답답해. 나이만 먹고 경비나 하는 사람이 일도 제대로 못하네. 김현주는 코웃음을 치며 차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BMW 5 시리즈가 굉음을 내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정호는 3년 전부터 이곳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 출근, 밤 10시 퇴근, 월급 190만 원. 경비실 한 칸짜리 작은 공간이 그의 하루 일터입니다. 매일 새벽이면 아파트 주변을 청소합니다. 낙엽을 쓸고 담배꽁초를 줍고 눈이 오면 제설 작업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경비실에 앉아 CCTV를 확인하고 택배 차량을 안내하고 주차 민원을 처리합니다.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면서도 이정호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태도는 차가웠습니다. 인사를 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 반말로 명령하는 사람들, 심지어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젊은 입주민들은 이정호를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해. 저거 해. 빨리빨리 움직여. 나이를 먹고 경비원이나 하는 무능한 사람,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 그렇게 그들은 이정호를 판단했습니다. 이정호는 매일 새벽 5시 30분이면 일어났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12평 원룸, 월세 50만 원짜리 그의 보금자리는 간소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1시간 30분을 달려 출근합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 김밥과 커피가 그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점심은 경비실에서 도시락과 컵라면으로 때웠습니다. 3년 동안 이정호를 제대로 대해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304호에 사는 최수진 할머니, 62세의 그녀는 이정호와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이 아저씨, 오늘도 고생 많으시네요. 날씨가 추운데 따뜻한 거 드세요. 최수진은 가끔 경비실에 군고구마나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정호는 그녀의 작은 친절에 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건강 잘 챙기세요. 아이고, 서로 힘든 세상에 이렇게라도 위로해야지요. 최수진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었고 그녀 역시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01호 김현주와 902호 박영수는 달랐습니다. 35세의 김현주는 외국계 제약회사 과장으로 연봉 1억이 넘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미국 MBA까지 마친 그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김현주는 늘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외제차를 몰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이정호는 무능하고 답답한 사람으로만 보였습니다. 42세의 박영수는 중견 건설회사 부장으로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학벌과 직장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판교에 50층짜리 빌딩을 짓는데요. 서울대 동창들 모임에 가면 다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박영수에게 이정호는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도 나오지 않았을 것 같고
나이만 먹고 경비나 하는 사람, 그렇게 박영수는 이정호를 판단했습니다. 이정호는 이 모든 무시와 멸시를 참아냈습니다.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3년 전 그가 이곳 경비원이 되기로 결심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무도 이정호의 진짜 모습을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낡은 경비복을 입은 58세 경비 아저씨일 뿐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501호 김현주의 차 앞에 다른 차가 이중 주차를 해놓은 것입니다. 오전 8시 출근 준비를 마친 김현주는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자신의 차 앞을 막고 있는 흰색 SUV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누가 내 차 앞을 막아놨어? 김현주는 즉시 경비실로 달려갔습니다. 경비실 창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내 차 앞에 누가 이렇게 주차했어요? 당장 치우라고 하세요. 이정호는 급히 주차 기록부를 확인했습니다. 두꺼운 장부를 펼쳐 어젯밤 기록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연락드릴게요. 확인이 뭐예요? 당장 치우라고요. 나 지금 중요한 회의 있다고요. 늦으면 어떡하려고요? 김현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입주민들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출근길 아침 아파트 입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정호는 주차 기록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중 주차한 차량은 방문 차량이었고 기록에는 703호를 방문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는 서울 1위가 3456이었습니다. 703호 방문 차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정호는 703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회의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김현주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올라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호는 경비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으로 올라가 703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잠옷 차림의 30대 남성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는 걸 보니 방금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경비입니다. 혹시 방문객 차량이 이중 주차를 해놓아서요. 501호 주민분이 출근을 못하고 계십니다. 아, 죄송해요. 제 친구가 어젯밤에 술 마시고 와서 아무렇게나 주차한 것 같아요. 금방 내려가서 옮길게요. 703호 주민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친구를 깨웠습니다. 이정호는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5분 후 703호 주민의 친구가 황급히 내려와 차를 옮겼습니다. 그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술을 마셔서 정신이 없었네요. 괜찮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주차는 지정된 곳에만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김현주는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정호 앞으로 다가와 따졌습니다. 이게 괜찮다고요? 나 때문에 회의 늦겠어요. 경비 아저씨,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방문 차량에 대해서도 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신경 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 좀 제대로 하세요. 이러니까 경비원이지. 김현주는 차에 올라타며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그녀의 BMW는 타이어 소리를 내며 급하게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입주민들은 웅성거렸습니다. 501호가 또 화냈네. 경비 아저씨 불쌍하다. 그래도 차 막힌 건 억울하긴 하지. 경비 아저씨가 뭘 잘못했다고 저래. 하지만 아무도 이정호를 직접 위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구경꾼일 뿐이었습니다. 이정호는 경비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화를 듣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경비원으로 일하는 한 이런 일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1월 22일 금요일 날씨는 더욱 추워졌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정호는 새벽부터 아파트 입구에 쌓인 낙엽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1시간 넘게 청소를 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 501호 김현주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려다가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량 옆면에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김현주는 경악했습니다. 그녀의 BMW 옆면에는 20cm 정도의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검은색 페인트가 벗겨져 하얀 속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김현주는 즉시 경비실로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내 차 긁힌 거 봤어요? CCTV 확인해 주세요. 이정호는 급히 CCTV를 확인했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어젯밤 11시부터 오늘 아침까지의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렸습니다. 어젯밤 11시 15분경 주차장에서 한 차량이 김현주의 차 옆을 지나가다 살짝 긁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두운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이라 운전자도 모르고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11시 15분에 다른 차량이 지나가다 긁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차가 누구 거예요? 차 번호 확인됐어요? 이정호는 CCTV를 확대해서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해보니 1205호 차량입니다. 은색 소나타입니다. 당장 1205호한테 연락해서 배상하라고 하세요. 이거 수리비만 해도 100만 원은 나갈 거예요. 김현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정호는 1205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205호 주민은 28세 직장인 남성이었습니다. 여보세요, 1205호이신가요? 어젯밤 주차하실 때 501호 차량을 긁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몰랐는데요. 주차장이 어두워서 살짝 스쳤나 봐요. 501호 주민분께서 배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알겠어요. 제가 퇴근하고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죠. 전화를 끊은 이정호는 김현주에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1205호 주민분이 퇴근 후에 직접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퇴근? 나 지금 당장 수리 맡겨야 하는데 퇴근까지 기다리라고요? 렌트카는 누가 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연락하는 것까지입니다. 경비 아저씨가 밤에 제대로 관리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이것도 경비 아저씨 책임이에요. 김현주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출근하던 다른 입주민들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902호 박영수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만 하면 뭐해요? 일 좀 제대로 하세요. 이러니까 월급 190만 원밖에 못 받지. 김현주는 화를 내며 차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긁힌 차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 3시 관리사무소 김 부장이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이 아저씨, 오늘 아침 501호 김현주 씨한테 민원 들어왔어요.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씨가 경비 아저씨 때문에 차가 긁혔다고 따지더라고요. 관리비도 안 내겠다고 하고 경비 교체를 요구하고 있어요. 제 잘못이 아닙니다. CCTV에도 다 찍혀 있어요. 그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김현주 씨가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난처하네요. 입주민 대표회의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김 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조심하세요. 김현주 씨가 계속 따지면 아저씨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혹시 다른 일자리 알아보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김 부장이 돌아간 후 이정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관리사무소 김 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이 아저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신가요?
어제 입주민 대표회의가 있었어요. 경비 교체 건의가 정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정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누가 그런 건의를 했나요? 502호 김현주 씨가 주도했어요. 902호 박영수 씨도 동의했고요. 다른 입주민 대표 10명 중 7명이 찬성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했다기보다는 입주민들이 경비 서비스에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차량 관리도 제대로 안 된다고 하고 융통성도 없다고 합니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규칙대로 일한 것뿐입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김현주 씨가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요. 다른 입주민들도 동조하는 분위기예요. 대표회의에서 결정이 나면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정호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3년간 참고 견뎌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일할 수 있나요? 다음 달 말까지요.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새로운 경비원을 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부장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관리사무소로 돌아갔습니다. 이정호는 경비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3년간 참고 견뎌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청소하고 입주민들의 무시를 참아내고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는군요. 오후 2시 304호 최수진 할머니가 경비실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 소식 들었어요. 아저씨가 다음 달에 그만두신다고요? 네, 할머니. 입주민들이 저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말도 안 돼요. 501호 김현주 씨가 주도한 거잖아요. 제가 입주민 대표회의에 따져보겠어요. 괜찮습니다, 할머니.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7명이나 찬성했다고 합니다. 괜찮긴요. 이 아저씨는 3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일하셨잖아요.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항상 친절하셨잖아요. 최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계셔서 제가 3년을 버틸 수 있었어요. 할머니의 따뜻함이 없었다면 진작 그만뒀을 겁니다. 이 아저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힘이 없어서 도와드리지 못해서요.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따뜻함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최수진은 이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 10시 야간 경비와 인수인계를 마친 이정호는 경비복을 벗었습니다. 3년간 입었던 경비복, 그 안에는 수많은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은평구로 돌아가는 이정호의 표정은 지쳐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이 무시와 멸시를 견뎌야 할까요? 원룸에 도착한 이정호는 침대에 누워 벽에 걸린 가족사진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찍은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여보, 지혜야, 이제 아빠가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아요. 3년간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11월 30일 오후 6시. 이정호는 퇴근 시간이 되자 경비복을 벗었습니다. 야간 경비 김아저씨와 인수인계를 마친 그는 경비실 뒤편에 있는 작은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깔끔하게 다림질된 검은색 정장과 흰 셔츠, 그리고 고급스러운 네이비 넥타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정호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3년 만에 입는 정장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낡은 경비복을 입은 58세 경비 아저씨가 아니라 품이 있는 중년 신사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정장은 그의 체형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김 아저씨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형님, 어디 가세요? 정장까지 입으시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세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3년 만에 정장을 입네요. 아, 그러세요? 정말 멋지십니다. 완전 회장님 같으세요. 김 아저씨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정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그는 아파트를 나서 지하철역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아파트 입구 맞은편 약 50m 거리에 있는 벤츠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켜진 전시장은 유리 벽면으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전시장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 아래 최신 벤츠 차량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S클래스, E클래스, GLE, GLS 등 고급 차량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S클래스를 보러 왔습니다. 최고급 사양으로요. 아, 네. 이쪽으로 오시죠. 직원은 이정호를 S클래스가 전시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검은색 S클래스 최고급 모델이 조명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량 옆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모델은 S500 롱휠 베이스 사양입니다. 최신 안전 사양과 편의 사양이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오늘 바로 계약하고 싶은데요. 현금으로 구매 가능한가요? 직원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현금으로 2억이 넘는 차량을 즉시 구매하겠다는 고객은 흔치 않았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매니저를 모셔오겠습니다. 직원은 급히 매니저를 불러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 매니저가 이정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영업 매니저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니저 김성훈입니다. S500을 현금으로 구매하신다고요? 네, 오늘 바로 계약하고 싶습니다. 차량은 언제 출고 가능한가요? 차량 색상과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재고 차량이 있다면 일주일 내로 출고 가능합니다. 그럼 재고 차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쪽으로 오셔서 자세한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매니저는 이정호를 VIP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커피 테이블이 있는 별도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벤츠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커피 드시겠습니까? 아메리카노와 에스프레소가 있습니다.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매니저는 상담 자료를 꺼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S500 롱휠 베이스 모델은 벤츠의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3.01 직렬 6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정호는 조용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벤츠 S클래스를 3대나 소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차분하게 설명을 듣는 척했습니다. 차량 색상은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옵시디언 블랙, 폴라 화이트, 셀레나이트 그레이가 인기입니다. 옵시디언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내장 색상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블랙으로요. 완벽합니다. 그럼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금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계약금만 드리고 나머지는 월요일에 입금하겠습니다. 계약금은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2천만 원입니다. 이정호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현금 다발을 꺼냈습니다. 1,000만 원권 수표 2장, 정확히 2천만 원이었습니다. 매니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현금으로 계약금을 내는 고객은 흔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진짜 VIP 고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약서 작성하겠습니다.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정호입니다. 매니저는 컴퓨터로 고객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전시장 유리 너머로 한 여성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501호 김현주였습니다. 그녀는 퇴근길에 아파트로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전시장 안에 있는 사람이 낯익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경비 아저씨 이정호였습니다. 저
저 사람이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 아니야? 김현주는 놀라 전시장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이정호가 VIP 상담실에서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902호 박영수도 지나가다 전시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 사람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 아냐? 박영수도 멈춰 섰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발견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영수 씨, 저거 진짜 경비 아저씨 맞죠?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정장을 입고 뭐 하는 거지? 저기 VIP 상담실이잖아요. 설마 차를 사려는 건 아니겠죠? 경비원 월급이 190만 원인데 벤츠를 어떻게 사요? 에이, 설마요. 구경하러 온 거겠죠. 아니면 누구 운전기사로 온 거거나요. 두 사람은 호기심에 전시장 안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상담실 안에서 이정호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금 다발을 매니저에게 건넸습니다. 김현주와 박영수는 그 광경을 보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거 진짜 돈 아니에요? 경비 아저씨가 정말 돈을 내고 있어요. 아니, 경비 아저씨가 진짜 차를 사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정호는 계약을 마치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매니저가 그를 전시장 출구까지 공손하게 배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월요일에 나머지 금액 입금 확인되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차량은 다음 주 금요일에 출고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이정호는 전시장을 나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그는 김현주와 박영수를 발견했습니다. 세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현주와 박영수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정호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501호님, 902호님.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고는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유로웠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김현주와 박영수는 그저 멍하니 이정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금 뭐 본 거야? 내가 꿈을 꾸는 거야? 김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매니저가 뭐라고 했죠? 회장님이라고 했나요? 내가 잘못 들은 거 맞죠?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두 사람은 황급히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현주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방금 나가신 분 아세요? 검은 정장 입으신 분요. 아, 네. 방금 S500을 계약하신 고객님이십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진짜요? 그분이 정말 차를 산 거예요? 얼마짜리 차예요? S500 롱휠베이스 모델이니까 2억 3천만 원입니다. 현금으로 계약하셨습니다. 박영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그분 직업이 뭐예요? 그분이 우리 아파트 경비원인데요. 매니저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회장님이라고 부른 것은 들으셨을 겁니다. 회장님이요? 경비원이 회장이라고요? 김현주는 눈이 커졌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혹시 차량 구경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전시장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김현주와 박영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뭐야? 경비 아저씨가 회장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본 거죠? S클래스가 2억이 넘는 차잖아요. 경비원이 그런 차를 살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매니저가 확실히 회장님이라고 불렀어요. 두 사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경비 아저씨가 사실은 회장이었다고요? 내일 아파트에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김현주는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저도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정말 회장이면 어떡해요? 우리가 그분한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데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일단 집에 가서 자세히 알아봐요.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아파트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주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어젯밤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벤츠를 현금으로 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그녀는 902호 박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수 씨. 어젯밤 잠잘 오셨어요? 아니요. 저도 계속 생각났어요. 도대체 경비 아저씨가 누구길래요? 오늘 관리사무소에 가서 경비 아저씨 신상 정보 좀 알아봐요. 그렇게 하죠. 10시에 관리사무소 앞에서 만나요. 오전 10시 두 사람은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일요일이라 관리소장은 없었고 당직 직원만 있었습니다. 저희가 경비원 이정호 씨에 대해 좀 알고 싶은데요. 당직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직원 개인정보는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주민인데요. 경비원이 누군지 알 권리가 있잖아요. 김현주는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규정상 어렵습니다. 월요일에 관리소장님께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하네요. 답답해 죽겠어요. 오후 2시 이정호가 출근했습니다. 일요일에도 평소와 같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경비실에 도착한 그는 평소처럼 경비복으로 갈아입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벤츠 전시장에서의 일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오후 3시 김현주가 경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어제와 달리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저 경비 아저씨. 네, 501호님. 어제 벤츠 전시장에서 뵀는데요. 아, 네. 저도 봤습니다. 이정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차를 사신 건가요? 네, 계약했습니다. 김현주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어떻게 경비원 월급으로 그런 차를 사세요? 제가 경비원이라고 해서 차를 못 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모아둔 돈이 있습니다. 이정호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2억이 넘는 차를요. 501호님, 혹시 제게 더 물어보실 게 있으신가요? 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김현주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오후 4시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벤츠 S클래스를 현금으로 샀대요. 진짜요? 경비원이 어떻게 그런 차를 사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501호랑 902호가 직접 봤대요. 신기하네요. 경비 아저씨가 사실은 부자였나 봐요. 입주민들은 궁금증 반, 의심 반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월요일 오후 3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급 승용차 3대가 아파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제네시스 G90 2대와 롤스로이스 1대였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40, 50대의 중년 남성들이었고 비싼 정장과 명품 시계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 경비실로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이정호 회장님 계신가요? 경비실에 있던 이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입니다. 회장님, 저희 태광산업 전무 박재욱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미팅 약속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 네. 제가 깜빡했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정호는 경비복을 벗고 사물함에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주변에 있던 입주민들이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멈춰 섰습니다. 저게 뭐야? 태광산업? 그 유명한 건설회사 아니야? 경비 아저씨를 회장님이라고 불렀어. 입주민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정호는 태광산업 전무와 함께 롤스로이스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고 전무는 공손하게 이정호를 모셨습니다. 회장님, 오늘 논의하실 사항은 판교 프로젝트 협력건입니다. 네, 자료 준비하셨죠? 물론입니다. 차 안에서 먼저 간단히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롤스로이스가 조용히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뒤따라 제네시스 지구십 2대도 출발했습니다. 501호 김현주는 자신의 집 창문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저게 정말 경비 아저씨야? 롤스로이스를 타고 가다니. 902호 박영수도 베란다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태광산업이면 연 매출 5조가 넘는 대기업인데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야? 오후 5시 304호 최수진이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관리소장님, 오늘 이정호 아저씨한테 롤스로이스가 왔던데 무슨 일이에요? 김 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수진 할머니께는 말씀드리죠. 이정호 씨는 코스닥 상장사 이정산업 회장이십니다. 뭐라고요? 회장이라고요? 최수진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3년 전에 특별한 사정으로 경비원으로 일하고 싶다고 하셔서 받아들였습니다. 신분을 숨겨달라고 하셨고요. 세상에. 그럼 이정호 아저씨가 3년 동안 회장이면서 경비원으로 일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정산업은 전자부품 제조회사로 직원이 500명이고 연 매출이 2천억 원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자세한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아내분을 잃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최수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경비 아저씨가 사실은 회장이었다니요. 그럼 우리 입주민들이 이정호 아저씨를 얼마나 무례하게 대했는지 아세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501호 김현주 씨와 902호 박영수 씨가 심했죠. 경비 교체까지 요구했잖아요.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제 마음도 편치 않네요. 최수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요일 경제신문 기자가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성 기자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이정산업 이정호 회장님 맞으십니까? 이정호는 경비실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경제신문 김 기자입니다. 회장님께서 왜 경비원으로 일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3년 전 회장님께서 갑자기 일선에서 물러나셨을 때 업계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시다니 더 놀랍습니다. 이정호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게는 제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혹시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경제신문 온라인판에 기사가 떴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이정산업 이정호 회장, 3년간 아파트 경비원으로 살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이정호라는 이름이 올랐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대박이다. 회장이 경비원을?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지?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요. 수요일 아침 방송사 취재팀까지 나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카메라가 설치되고 기자들이 입주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이정호 회장님이 어떤 분이셨나요? 정말 성실하셨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하신 적이 없고 항상 친절하셨어요. 입주민들은 회장님인 줄 모르셨나요? 네, 전혀 몰랐어요. 그냥 평범한 경비 아저씨인 줄 알았죠. 목요일 이정호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2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었고 TV 중계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정호는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경비복이 아닌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산업 이정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정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 전 저는 30년을 함께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후 저는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0년간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제 곁에 있던 사람은 아내뿐이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요. 그래서 저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외모와 직업으로 타인을 판단하는지, 얼마나 쉽게 무시하고 멸시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사람도 만났습니다. 304호 최수진 할머니는 제게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회사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3년의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입주민들이 회장님을 무시했다고 하는데 화나지 않으셨나요? 화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웠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깨닫겠죠.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을요.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TV 뉴스는 이정호의 이야기를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회장이 3년간 아파트 경비원으로 살았습니다. 평범한 삶을 경험하고 싶었다는 그의 선택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금요일 입주민 대표회의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의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뉴스 보셨죠? 이정호 경비원이 사실은 회장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입주민 대표 10명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정호 회장님께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특히 경비 교체를 건의했던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김현주가 발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심하게 굴었습니다. 제가 경비 교체를 주도했고 회장님께 수없이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제가 직접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영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드신 분이 융통성이 없다고 했던 말이 부끄럽습니다. 함께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럼 토요일 저녁에 이정호 회장님을 뵙고 공식 사과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세요. 토요일 저녁 7시 아파트 입주민 대표들은 경비실을 찾았습니다. 이정호는 평소처럼 경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의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회장님을 몰라 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경비원이었을 뿐입니다. 이정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김현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3년 동안 회장님을 얼마나 무례하게 대했는지 모릅니다. 501호님, 고개를 드세요. 무릎 꿇지 마세요. 이정호는 김현주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차 긁힌 일도 회장님 책임이라고 했고 경비 교체까지 주도했습니다. 회장님을 19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조롱했습니다. 김현주는 울먹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능력 있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화여대 나오고 MBA 나오고 외국계 회사 과장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501호님, 너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을 뿐이에요. 이정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직업이나 외모를 먼저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경비원이든 청소원이든 CEO든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현주는 깊은 절을 했습니다. 박영수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서울대 나온 걸 자랑하고 회장님을 무시했습니다. 902호님도 일어나세요. 저는 학벌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 다니는 게 성공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회장님을 보고 깨달았어요. 진짜 성공은 그게 아니라는 걸요. 이정호는 박영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902호님, 학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902호님은 건축을 전공하셨죠? 그 실력으로 좋은 건물을 많이 지으세요. 그리고 그 건물에서 일하는 경비원, 청소원들을 존중해 주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박영수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주민 대표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요. 이정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경비원이든 청소원이든 택배기사든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입주민 대표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요일 오후, 이정호는 김현주를 따로 만났습니다. 아파트 앞 조용한 카페에서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용서했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회장님께 한 행동들이 밤마다 생각나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김현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01호님, 그 일로 너가 너무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하시다니요? 501호님 덕분에 제가 사람들이 얼마나 외모로 판단하는지 배웠어요. 그 배움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오만한 경영자였을 거예요. 이정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가 왜 경비원이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5년 전 제 아내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였어요. 김현주는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 저는 깨달았어요. 30년간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할 시간은 없었어요. 아내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이제 너의 행복을 찾으세요. 남은 인생은 너를 위해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눠주세요. 이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보기로 했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싶었어요. 경비원이 되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회장님요. 김현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어요. 501호님 같은 분들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판단하는지, 얼마나 쉽게 무시하는지를요. 하지만 최수진 할머니 같은 따뜻한 분들도 만났어요. 회장님, 저는 변하고 싶어요.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학벌과 직장,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제 모습이 너무 싫어요. 이미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깨달음이 있다면 501호님은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예요. 정말요? 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501호님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나눠줄 거예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현주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오후에는 박영수를 만났습니다. 회장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902호님은 건축 일을 하시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그 안에서 일할 사람들을 생각하세요. 경비원, 청소원, 관리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902호님의 학벌을 자랑하지 마세요. 대신 그 배움을 사회에 환원하세요. 그것이 진짜 엘리트의 모습이에요. 박영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에는 최수진을 찾아갔습니다. 이 아저씨, 아니 회장님. 제가 몰라봤네요. 할머니, 저는 그냥 이정호예요. 할머니께는 제가 경비원이든 회장이든 상관없잖아요.
할머니는 저를 항상 한 사람으로 봐주셨으니까요. 최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아저씨, 제가 아저씨한테 고마워요. 아저씨 덕분에 제 외로움이 덜었어요.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고 저는 혼자 외로웠는데 아저씨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머니가 계셔서 제가 3년을 버틸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따뜻함이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이제 아저씨는 회사로 돌아가시잖아요. 다시 바빠지시겠네요. 바빠도 할머니는 잊지 않을 거예요. 자주 찾아뵐게요. 약속합니다. 정말요? 네, 할머니. 제가 딸처럼 모시겠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진심 어린 우정이었습니다. 월요일, 이정호는 이정산업본사로 복귀했습니다. 30층 건물의 최상층, 넓은 회장실에는 큰 책상과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가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내와 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걸린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치동 아파트 입주민들이 준 감사 편지 액자였습니다. 이정호는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전 직원 500명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3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배움을 이 회사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임원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추구할 새로운 가치는 사람입니다. 첫째, 직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협력업체를 동반자로 대하겠습니다. 셋째, 사회 환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오후 이정호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정산업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합니다. 이 재단은 경비원, 청소원, 택배기사, 요양보호사 등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분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자녀 장학금, 의료비 지원, 휴식 공간 제공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해 예산은 100억 원입니다. 기자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목요일 TV 토크쇼에 출연했습니다. 회장님, 3년간 경비원으로 일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나요?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귀한 배움이었어요. 덕분에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 더 나은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금요일 딸 지혜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아빠, 뉴스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혜야, 고마워. 너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아빠도 힘이 나. 아빠,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이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럴까? 엄마가 아빠를 자랑스러워할까? 당연하죠. 아빠는 정말 멋진 분이에요. 아빠는 엄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지키고 계세요. 지혜야, 내년 여름에 한국 올 때 같이 여행 가자. 아빠가 시간 꼭 낼게. 좋아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한다, 지혜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1월 15일, 이정산업사회공헌재단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 대연회장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경비원, 청소원, 택배기사, 요양보호사 등 평소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이정호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묵묵히 일하시는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편안한 일상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차별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 재단은 여러분을 위한 재단입니다. 자녀 교육비가 필요하면 장학금을 드리겠습니다. 아프시면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쉬고 싶으시면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는 5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한 60대 경비원이
이정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30년간 경비원으로 일했지만 이렇게 대접받은 건 처음입니다. 오늘 회장님 덕분에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받으셔야 할 대접입니다. 당신은 30년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합니다. 이정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이정호는 최수진을 만났습니다. 이 아저씨,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일 하시네요.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사람의 따뜻함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없었다면 저는 이 길을 가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요. 할머니는 저를 경비원으로 봤을 때도 한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최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 같은 분을 만난 게 제 인생의 축복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할머니. 봄이 깊어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이정호는 서초동 집 정원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정호가 문을 열자 딸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아빠, 지혜야. 아버지와 딸은 포옹했습니다. 깜짝 선물이에요. 일주일 휴가 받아서 한국 왔어요. 저녁 정원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아버지와 딸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정호는 행복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3년간의 경비원 생활,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그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돈도 지위도 명예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정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우리 함께 꿈꿨던 일들을 이루고 있어.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눠주고 있어. 너가 마지막에 한 말을 지키고 있어.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필로그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정산업사회공헌재단은 전국 5,000명의 경비원, 청소원, 택배기사들을 지원했습니다. 이정호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대치동 아파트는 전국에서 가장 따뜻한 아파트로 소문났습니다. 입주민들이 경비원과 청소원을 존중하며 대하는 모습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김현주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후배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대하며 멘토가 되어주었습니다. 박영수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최수진 할머니는 이정호와 평생 친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정호의 이야기를 듣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자, 직업으로 무시하지 말자,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정호는 계속해서 사회를 위해 일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정호가 3년간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낡은 경비복을 입은 58세 경비 아저씨였던 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